조선 제21대 왕 영조. 그는 40이 넘도록 후사가 없어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러던 1735년 1월 마침내 궁궐의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영조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환희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라의 기쁨이 이보다 큰 적이 없도다. 하지만 이 기쁨은 아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태어난 지 불과 1년 된 아기를 세자로 책봉하고 자신을 괴롭히던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콤플렉스를 씻어줄 완벽한 군주로 키우겠다고 맹세합니다. 갓난아기 사도의 머리 위에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세자는 2살의 글자를 깨우칠 만큼 총명했습니다. 그러나 영조에게 보통은 실패와 같았습니다. 영조는 어린 아들을 자신의 거처에서 멀리 떨어진 저승전으로 보내 홀로 지내게 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혹독한 시험을 몰아붙였습니다. 이 글자의 뜻을 아느냐? 왜 대답이 늦느냐? 영조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세자의 손등 위로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자신을 벌주는 거대한 벽이 되었습니다. 세자에게 공부는 학문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영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15살 어린 아들에게 대리청정을 맡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의 분점이 아닌 가혹한 시험대의 실작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정사를 돌보는 자리 뒤에 앉아 매서운 눈조리로 모든 발언을 감시했습니다. 세자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면 주관이 없다 꾸짖고 세자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면 아비를 무시한다며 대전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세자에게 가해지는 인격적 모독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세자는 이제 궁궐의 공기조차 숨이 막혀 가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기괴한 병으로 분출되었습니다. 세자는 의대증에 시달렸습니다. 수십 벌의 옷을 가져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옷을 찢어버리고 옷을 입혀주던 나인들을 칼로 베기도 했습니다. 궁궐 바닥은 무고한 이들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세자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궁을 빠져나가 거리를 방황했고 자신의 처소 아래에 비밀 무덤을 파고 그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죽음의 상징인 무덤으로 이끈 것입니다. 1762년 5월 한 사내가 대궐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경원. 그는 영조 앞에 엎드려 세자의 10여 가지 비행을 낱낱이 기록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상소문에는 세자가 나인들을 죽이고 몰래 궁을 빠져나가 방탕하게 놀았으며 심지어는 왕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조의 얼굴은 분노로 검게 타올랐습니다. 이미 아들을 포기했지만 이 고변은 영조에게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명분을 쥐어주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불러다 앉히고 상소문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정녕 사람의 자식이란 말이냐? 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지만 영조의 문에 비친 아들은 이미 왕위를 위협하는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윤 5월 13일 창경궁 휘령전. 영조는 칼을 빼들고 직접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왕은 명령했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왕실의 법도에도 인간의 도리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대신들이 엎드려 울며 말렸지만 영조는 칼을 휘두르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세자는 뒤주 앞에 서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바님, 살려주옵소서. 이제는 공부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겠나이다. 하지만 영조는 싸늘하게 답했습니다. 네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세자는 스스로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속으로 조선의 세자가 몸을 구겨 넣는 순간 묵직한 뚜껑이 덮이고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린 가장 잔혹한 관이었습니다. 뒤주에 갇힌 첫째 날과 둘째 날 세자는 뒤주벽을 두드리며 물을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한여름 뙤박친 뒤주 안을 찜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 되자 세자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뒤주 안쪽에 나무를 갉아먹거나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셨습니다. 영조는 뒤주 위에 거적을 덮고 군사들로 하여금 엄중히 감시하게 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엔 뒤주 안에서 더 이상 비명도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8일째 되는 날 뚜껑을 열었을 때 조선의 세자는 무릎을 껴안고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그제야 아들에게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뜻의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힌 날 10살 어린 정조는 휘령전 마당에서 흙을 움켜쥐며 울부짖었습니다.
할바마마, 아바님을 살려주옵소서. 어린 아들의 애원은 차가운 영조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뒤주에서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마침내 침묵이 찾아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고독한 왕세존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평생 그날의 기억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고 혈룡원이라는 이름을 내렸으며 어머니 해경궁 홍씨에게는 한중록이라는 기록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아버지의 복권은 그에게 숙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죽인 이후에도 24살을 더 재위했습니다. 그는 이모 화변에 대한 모든 기록을 세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초란 기록물을 물로 씻어 없애는 것입니다. 영조는 아들의 비행과 자신의 잔혹한 결정을 역사에서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죽기 직전 스스로 뒤주가 있었던 휘령전 마당으로 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영조의 후회와 고통은 그제야 아들의 비극과 함께 역사에 아로새겨졌습니다. 이모 화변은 단순한 왕실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영조의 완벽주의, 사도세자의 정신병, 당쟁의 복잡한 이면까지 조선사회 모든 병폐가 응축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영조의 결단을 나라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고 어떤 이는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의 폭력이라 비난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뒤주 속에서 8일간의 고통을 겪었던 한 인간 사도세자의 처절한 절규는 500년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지울 수 없는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위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 정조는 조선의 르네상스를 꽃피웠습니다. 이 비극은 후대에게 진정한 왕도 정치란 무엇인가를 묻는 묵직한 질문으로 남았습니다.